여러분, 부티난다와 귀티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이 더 칭찬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티가 난다는 말이 더 칭찬으로 들리는데요. 실제로 부티는 외적 화려함을 강조해서 칭찬할 때, 귀티는 외적인 부분 플러스 내적 품격까지 더한 칭찬으로 좀 더 넓은 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동대구역에 위치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 출강을 다녀왔는데요. 총 3일 동안 오전부터 백화점 마감까지 상주하면서 출강을 진행했다 보니까 이 부티, 귀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봤었는데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정말 멋지고 다양한 명품을 두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느낀 부분은 명품을 착용하고도 그다지 귀티가 나지 않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딱히 로고나 디자인에서 명품의 티가 묻어나지는 않는데 그 사람 자체로도 귀티가 넘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고민을 해봤어요. 귀티란 뭘까? 제가 3일 동안 명품 매장의 방문 고객을 관찰하면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귀티라는 거는 단순히 명품이나 비싼 옷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자체에서 풍기는 품격이 바로 귀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명품 없이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습관, 그리고 저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한 명품 없이 귀티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목과 등이 굽지 않은 모습, 즉 어깨가 수평으로 쭉 펴져 있는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사람을 당당하고 세련돼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나 속도도 중요한데요.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걷는 모습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귀티가 난다고 느끼게끔 첫인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 여기서 중요한 건 예쁘고 잘생긴 외모, 그리고 값비싼 옷이 아니고 옷의 매무새가 단정하고 깨끗한지, 헤어나 손톱, 피부 등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특히 저는 주얼리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있는데요. 귓바퀴에 각질이나 손의 청결도, 그리고 손톱에 이물질이 껴져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보곤 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첫인상에서 보여지다 보면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 차분하고 배려심 있는 말투. 말투가 너무 급하거나 과장이 되면 듣는 상대를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다는 느낌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말투는 이 사람의 귀티를 느끼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천천히 말하다 보면요,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느껴져서 이 사람이 귀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출강을 나가서 수업을 진행할 때 제 설명에 맞춰서 손님께서 직접 천천히 질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되려 이 사람이 조금 더 분위기가 있다, 귀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소한 매너인데요. 보통 TV를 보면은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보는 편견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문의를 주시거나 제품 설명을 들을 때, 그리고 결제한 카드를 돌려받을 때 매번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정말 귀티가 느껴졌어요. 또 제 경험에서 느꼈던 거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은은한 매너 미소와 저와 오고 가는 대화에서 작고 가벼운 추임새까지 이 작은 행동과 자세가 귀티나는 이미지를 최종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귀티가 있다는 말을 아주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되돌아보면 항상 간결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적으로 보자면 색감이 튀지 않는 이런 원톤의 옷이랑 함께 심플한 주얼리를 매치하거나 전체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차림을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태도에 신경을 썼던 날들이었어요. 저도 주얼리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을 했을 때보다 되려 소비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진심으로 반응하고 배려와 예의를 갖추었을 때 그 이후에 후기로 귀티가 난다 라는 리뷰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귀티와 거리가 좀 멀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입은 옷의 채도가 너무 높거나 화장이 너무 튀
휘었을 때, 그리고 잘 씻지 못해서 머리가 부스스하거나 체력 관리를 못해서 그냥 봐도 피곤해 보일 때 등등 스스로도 외적인 부분 플러스 내적으로도 괜히 빈티가 난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 뷰티라는 거는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내적으로도 풍기는 무언가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뷰티나는 습관 몇 가지를 함께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저도 매일 손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눈과 목이 항상 피로하고 거북목과 등이 굽는 증상이 생기고는 하는데요. 최대한 매일매일 5분 정도 벽에 등을 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시간을 내서 따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올 때나 밥 먹으러 갈 때, 올 때 등등 틈틈이 어깨 스트레칭을 해도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차분한 말투 연습인데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 템포 쉬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투에서 여유가 느껴지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이 너무 느려서 빨라지기 위해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이 차분함의 기준이라는 건 상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듣기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테일 관리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손톱, 피부, 옷 매무새처럼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주얼리를 착용했을 때 목이나 귀, 손에 대한 청결도, 씻으실 때 귓바퀴, 목 부분에 각질 관리만 해주셔도 주얼리도 빛나 보이고 주얼리를 착용함으로써 아름다워지는 1.5배 뷰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아주 소소한 디테일도 있는데요. 항상 외출하고 돌아오면 옷에 묻은 먼지를 밖에서 털고 들어오거나 신발장에 물티슈를 항상 두고요. 그날 신고 벗은 신발의 앞코 부분 그리고 뒤꿈치에 흙 묻은 부분을 잘 닦아서 보관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와 배려를 실천하기입니다. 대화 중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시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편안함을 생각해주는 작은 배려만으로도 충분히 뷰티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티는 결국 우리의 태도나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지난주에 출간 경험과 함께 오늘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명품이나 외적인 예쁨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나만의 개성, 나만의 매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천법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뷰티나는 이미지를 가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